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데이터 관계에서 스피어맨 상관계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구에서 데이터 관계를 들어가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선형회귀 바로 다음에 이렇게 스피어만 상관계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R이라고 쓴 것은 이제 랭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서열 척도에 특화되어 있는 상관계수입니다. 물론 메트릭 변수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상관계수이고요. 결국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일반 우리 숫자로 표현되는 척도들 그런 메트릭 변수 뿐만 아니라 서열 척도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메트릭 변수는 즉 숫자로 나타내는 continuous variable들은 바로 피어슨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더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스팟파이어에서는 선형 회귀로 대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서열 척도, 즉 회사의 규모를 직원 수로 나타내는데 그냥 몇 명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구간을 줘서 1명부터 100명까지 1번, 또 101명부터 500명까지 2번, 뭐 501명부터 1000명까지는 3번 이런 식으로 등급을 주고 회사가 매출도 금액을 직접 적는 게 아니고 뭐 1억까지 1번, 10억까지 2번, 50억까지 3번 이렇게 등급을 줘서 선택을 하게 한다면은 그런 번호들이 이제 서열이 되겠죠. 그런 서열 척도들이 서열 척도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볼 때는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는 애돌리선트 데이터로서 보셨듯이 지금 이런 서열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메트릭 변수이지만 그냥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똑같이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전 선형회귀에서 사용했던 그런 변수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겠지만 그림이 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는 스피어만 순위를 가지고, 즉, 랭킹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산점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원래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이 오른쪽 그림은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서 선형회계에서 본, 바로 이런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되겠고요. 왼쪽은 바로 이 값들을 이제 순서를 매긴 거죠. 그래서 랭킹을 매겨서 그 랭킹을 가지고서 이제 산점도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정수가 아닌 실수 값으로 랭킹을 매길 때 랭크 리어를 쓰고요. 이 디프레션 값을 이제 쭉 순서를 매기는데 동률이 나오면은 평균을 매긴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등, 2등, 2등, 2등이 동률이면 2등, 2등, 그 다음 4등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1등, 2.5, 2.5, 4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타임 메소드 에버리지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약간 이제 조금 달리 그림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는 이제 이 H-null 가설이 이 두 개 디프레션과 웰빙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이제 p-밸류가 4.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6승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는 뭐 0이나 마찬가지 값이 된 거죠. 따라서 이 알파를 우리가 5%로 잡았을 때, 즉 0.05라고 했을 때 이 p-밸류 값은 0.05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변수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소셜 펑셔닝과 웰빙 간에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불안감과 웰빙 간에는 이것도 0.00124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거고요. 여기는 0.6762니까 이제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구에 들어가서 데이터 관계를 보면은 세 번째가 별량 분석입니다. 별량 분석은 사실 저희가 이제 아노바라 부르는 즉 Analysis of Variance 분산 분석에 관한 것 또는 혹은 t-테스트 평균 분석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룹 간 비교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특히 이 별량 분석은 그룹 간 비교이므로 이렇게 숫자 대 범주, 즉 범주가 그룹이죠. 그 그룹 간에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 그 컬럼값, 변수값을 비교한다 이런 의미로 제 숫자 대 범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선형회귀나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어떤 숫자 대 숫자, 즉 둘 다 continuous variable, 메트릭이거나 메트릭 베리어블이거나 아니면은 랭킹으로 주어진 어쨌든 숫자들의 관계를 본 것이라면은 이 별량 분석은 결국은 그룹 간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룹이 범주고요. 따라서 그 안에 있는 평균값 숫자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숫자 대 범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량 분석을 위해서 제가 전체 거래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관계에서 여기에서 별량 분석을 하고요. 위에 지금 데이터 테이블을 제가 전체 거래 테이블을 하나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돌리스턴트를 선택할 거냐 다른 걸 선택할 거냐 이제 묻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거래 테이블을 선택한다. 그리고 별량 분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y 값을 즉 숫자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자 여기 이런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어떤 그룹으로 비교하고 싶냐. 우선 직간 구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 자, 직간 구분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직간 구분 간에는 p-밸류가 0.554가 되겠죠. 5.54에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0.554니까 우리가 5% 즉 0.05를 알파를 삼았을 때 월등히 p-밸류가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요. 결국은 이 직영과 간접 이 두 그룹 간의 평균 매출액은 서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즉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범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중 분류 별로 이 매출액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제품 중 분류는 이게 엄청납니다.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8승이니까 이거는 뭐 0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확연히 이 p-밸류가 0.05, 5%의 알파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이 제품 중분류, 생수, 주류, 주스, 탄산 이 네 가지의 평균 값들은 서로 확연히 차이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량 분석이 아노바 테스트이므로 사실상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 즉 사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SAS나 SPSS 같은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스팟파이어를 이용해서도 간략하게 우리가 그때그때 이런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도구에서 데이터 관계를 가시면요, 여기에서 크로스컬 윌리스라는 이 분석이 있겠습니다. 크로스컬 윌리스 방법은 기본적으로 K개의 독립표본에 대한 비모수 검증에 사용되는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별량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별량 분석의 전제 조건인 정규성 위반이 되는 경우에, 즉 정규성 가정을 위반할 때, 그러면은 별량 분석 아노바 대신에 쓸 수 있는 방법이 크로스컬 윌리스입니다. 샘플 사이즈가 n이 30개가 넘든지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25개 이상이 되면은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따라서 정규성 가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25개보다도 작으면서 이제 정규성이 위반될 경우에는 이런 크로스컬 윌리스 이런 기법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별량 분석도 숫자 대 범주죠. 그룹별 어떤 값을, 평균값을 비교하는 거죠. 크로스컬 윌리스도 똑같이 숫자 대 범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룹 간 비교를 하는데, 단지 n이 즉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적은 경우, 즉 25개보다도 적다, 이럴 경우에는 크로스컬 윌리스 방법을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5개 이하라도 정규 분포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셋이, 그러면 정규성 위반이 되지 않으니까 별량 분석을 사용해도 되지만, 샘플 사이즈가 워낙 적어지면은 이런 정규성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 크로스컬 윌리스 방법을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컬 윌리스 기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크레아틴 데이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크레아틴 데이터는 즉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1번은 크레아틴을 복용하지 않고, 2번은 아침에 크레아틴을 복용하고, 3번은 저녁에 크레아틴을 복용했을 때 지난 한 달간 몸무게가 그램 단위로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레아틴은 아미노산 유사 물질로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근육의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아미노산 유사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크레아틴 데이터는 전체 개수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25개 이하고 저희가 정규성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크로스컬 윌리스 방법을 쓰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관계에 들어가서 제가 크로스컬 윌리스 그리고 테이블은 크레아틴 데이터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Y쪽은 개인, 즉 숫자 변수죠. 그리고 이쪽에는 범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룹이 X축에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별량 분석에서 본 아웃풋과 거의 같은 모양이죠. 자, P-밸류를 먼저 봐야 되고요. 0.145니까 결국은 우리 알파를 5% 0.05로 봤을 때 0.05보다도 훨씬 큰 P-밸류 값이 나오고, 결국 우리는 H0를 기각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그룹 간에, 즉 크레아틴을 복용하지 않던, 아침에 복용하던 저녁에 복용하던 이 크레아틴이 우리가 체중을 늘리는 것에는 전혀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저희가 이제 카이 제곱입니다. 카이 제곱은 범주 대 범주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 그림에서 보다시피 만약에 이 지역과 행복도가 서로 관련이 있느냐, 이 두 가지 변수가 관련이 있느냐를 살펴본다면은, 지역은 어떤 시골과 도시 지역, 그리고 행복도는 행복과 불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도시가 행복한 비율이 약 30%다. 근데 시골은 반대로 65%가 행복하게 생각한다. 자, 이러면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서로 이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에 다른 예로 평가 방법이 M1과 M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정하게 생각하느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M1 첫 번째 방법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 33%입니다. 그 약 3대 7이죠. 그런데 M2는 공정하다는 게 25%대 75%입니다. 33대 67, 25대 75 어느 정도 패턴이 비슷하죠. 네, 두 가지 방법 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 위의 예와 밑의 예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이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수에 따라서 즉 이 비율이 서로 지금 요 아래 예제에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대 7 정도, 요것도 약간 차이는 나도 거의 3대 7이나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즉 비율이 같은 경우가 되고요.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인디펜던스,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두 변수 평가 방법과 공정성이 서로 독립적이다. 어떤 평가 방법을 쓰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어떤 차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즉 M1을 쓰면은 더 공정하다. 또는 M2를 쓰면 더 불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M1이나 M2나 다 공정과 불공정의 비율이 거의 같다. 따라서 이 평가 방법과 공정성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예에서 보다시피 만약에 이렇게 서로 비율이 3대 7이냐 6.5대 3.5냐 즉 7대 3이냐 서로 이렇게 비율이 같지 않고 서로 다르다면은 우리가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니까 결국은 이 지역이라는 이 범주형 변수가 이 행복도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를 가지고서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카이 제곱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제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전체 거래 테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펴볼 첫 번째 퀘스천은 먼저 지역별로 판매되는 품목 유형이 같은가, 즉 지역과 제품 중분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중분류를 Y 컬럼에 넣고요. 그리고 지역 구분에 대해서 X축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p-value 값이 약 0.109, 0.1 정도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알파를 5%로 잡았을 때 0.1은 0.05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변수는 독립적이고 equal proportion, 비율이 같다는 뜻이고 따라서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저희가 지역 구분과 직간 구분, 즉 지역별로 직영과 간접의 분포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보겠다고 만약에 살펴본다면요.
그럼 제품 중분류를 제거하고 네, 그리고 직간 구분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간 구분을 선택해서 다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랬더니 자, 0.00003 네. 이렇게 굉장히 적은 값이 P밸류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5% 알파 수준으로 봤을 때 이 P밸류 값은 기무가설을 리젝트하는, 즉 기각시키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무가설이 이제 항상 같은 프로포션이고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니까 그걸 기각했으니까 이 두 변수 직간 구분과 이 지역 간에는 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한번 볼까요? 네, 103대 99, 77대 101 서로 이렇게 비율이 125대 133, 21대 72 비율이 조금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서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간접이나 직경이 비율이 서로 달라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생수, 주류, 주수, 탄산의 비율이 네, 대체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네, 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바로 이제 이런 뜻이 돼서 서로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관계 안에서 나오는 선형회귀부터 스피어만 상관계수, 변량 분석, 크로스코볼리스, 카이 제곱 이 5가지 분석 기법을 2번의 영상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P밸류를 보시고 이 보통 관례적으로 5%의 알파를 두고 있으니까 0.05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냐 기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만 범주 대 범주일 때는 카이 제곱, 숫자 대 범주면서 정규성 위반이고 즉 데이터 수가 굉장히 작은 이 25개 이하면 크로스코 윌리스 그리고 그 외에는 변량 분석을 쓰고 모든 XY 변수가 다 숫자 변수면은 그리고 랭킹을 따지면 스피어만 상관계수 그렇지 않으면 선형 회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통계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간단한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통계학을 또 따로 조금 공부를 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